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82세의 나이에 인생의 지혜를 많이 쌓았지만 한 가지 깊이 후회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원에 입소한 것입니다. 그때는 옳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필요한 모든 돌봄과 편안함을 얻게 될 거라고 약속하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입소하고 나서야 현실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런 선택을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안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삶이 더 편해질 것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가 말해 주었으면 하고 바랐던 6가지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에서의 삶은 단지 편리함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들 중 일부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는 누군가를 알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그들에게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들어야 할 정확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저희 삶의 교훈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귀중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저희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후에 독립성의 상실 요양원에 들어간 후 가장 큰 충격은 작은 방도, 정해진 식사 시간도, 심지어 낯선 얼굴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입소하기 전 저는 제 루틴이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언제 식사할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제가 결정했습니다. 원할 때마다 산책을 나갈 수 있었고 직접 식사를 준비하거나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안에서는 제 시간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닌 일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배고프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아침 식사가 제공되었고 잠을 잘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정해진 시간에 소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밖에 산책을 나가고 싶으면 허락을 받아야 했고 아마도 누군가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심지어 무엇을 입을지와 같은 간단한 결정들이 기본적인 선택이 아닌 특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기 처음 들어간 주에 저는 제 것이 아닌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펴고 집에서 읽고 있던 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을 둘러보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책들, 제가 좋아하는 의자, 제가 수년 동안 모아온 작은 위안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벽, 제가 선택하지 않은 침대, 그리고 떨쳐낼 수 없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을 책임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한번 독립성을 포기하면 그것을 되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적응합니다. 그들이 저녁 메뉴를 말해줄 때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게 됩니다. 원할 때 산책을 나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을 그만둡니다. 그들의 시스템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요양원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삶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작은 자유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왜냐하면 한번 그것들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그것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리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9의 2. 잊혀진 느낌.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가장 어려운 진실 중 하나는 외부 세계가 여러분 없이도 계속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자주 방문할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믿었고 처음에는 그들이 정말로 방문했습니다. 제 딸은 일주일에 한 번 왔고 손자들은 주말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은 제 옛 삶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제 딸은 방문하는 대신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손자들은 학교와 일로 바빠졌습니다. 휴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올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어떻게든 계획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는 공용룸에 혼자 앉아 다른 거주자들이 문을 쳐다보며 오늘이 누군가가 그들을 기억하는 날이기를 바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가족이 저를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삶이 방해가 된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주변에 없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이 괜찮다고, 적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다고 쉽게 가정합니다. 제가 한 저녁에 제 방에 앉아 아들에게 전화할지 말지 고민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고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상기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 삶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기억해서 포함시켜 주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만약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외로움에 대비되어 있는지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든지 간에 일단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이 생각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숫자 2를 댓글로 남겨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후에 3. 목적의식의 상실.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저는 단지 어디에 살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 살아가는지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저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루틴, 취미,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었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고 직접 커피를 만들고 제 공간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들조차도 저에게 목적의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그런 일상적인 의식들이 사라졌습니다. 식사는 저를 위해 준비되었고 청소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식물들. 글쎄요, 그것들은 더 이상 제가 돌볼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침내 쉴 수 있게 되어 좋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집안일도 책임도 없이 그저 휴식만 취하면 됩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난 후 저는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이 시간이 늘어졌습니다. 다른 거주자들에게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에너지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이제는 앉아서 응시하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조지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84세였고 평생 몫으로 일했습니다. 집에서 그는 항상 무언가를 고치고 차고에서 작은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도구도 프로젝트도 그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천천히 물러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강하고 솜씨 좋았던 그의 손이 이제는 그의 무릎 위에서 게으르게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쓸모없게 느껴져요. 라고 그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히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더 이상 돌볼 것이 없고 향해 일할 무언가가 없을 때 삶은 의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느려지고 몸이 따라가고 곧 여러분은 시간은 흐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곳에서 그저 또 다른 거주자가 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약 요양원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주는지요? 왜냐하면 일단 들어가면 목적을 찾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후에 4. 예상보다 빠른 건강 악화.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저는 제 나이에 비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라톤을 달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돌볼 수 있었고 산책을 나갈 수 있었고 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움직이게 하는 작은 루틴들이 있었습니다. 식료품 쇼핑, 아침에 스트레칭, 다리를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집 주변을 걷는 것까지도요. 하지만 일단 들어가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저 편하게 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사가 저에게 배달되었고 더 이상 요리를 위해 부엌에 서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필요하면 그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제 스스로 하는 일이 적을수록 제가 더 약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만큼 많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곧 제 다리는 더 뻣뻣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예전보다 더 많이 앉아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유지해온 근육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들이 갑자기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었고 한때 독립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전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일들에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도움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제 이웃 앨리스를 기억합니다. 51세의 여성으로 처음 도착했을 때는 활기찼습니다. 그녀는 시설 주변을 매일 산책했고 그저 나이 때문에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저는 그녀가 예전만큼 많이 걷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워커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휠체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몇 달 만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제가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몸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더 쉽게 설계된 요양원에서는 움직임이 단지 편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존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만약 제가 얼마나 빨리 제 힘을 잃게 될지 알았다면 저는 계속 움직이기 위해 활동적으로 남기 위해 심지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를 밀어붙이기 위해 더 열심히 싸웠을 것입니다. 만약 요양원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모든 것이 노력 없이 삶을 더 쉽게 만들도록 설정되어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몸을 강하게 유지할 동기를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것인지요. 왜냐하면 일단 속도를 늦추면 다시 일어서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숫자 4를 댓글로 남겨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여러분을 알리고 영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후회 5. 사생활과 존엄성의 상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완전히 고려하지 않았던 한 가지는 제가 얼마나 많은 사생활을 잃게 될 것인지였습니다. 집에서는 저만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제 침실 문을 닫고 원한다면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었고 제 조건에 맞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사생활이 여러분이 항상 가질 수 있는 사치가 아닙니다. 제가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예정된 방 점검, 그리고 여러분이 거의 혼자 있지 않은 공유 공간들, 옷을 입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들조차도 종종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저 그들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평생 독립적으로 해왔던 일들에 대해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첫 주에 한때 생각 없이 했던 일들에 대해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힘들어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샤워를 하고 싶으신가요? 누군가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나요? 때로는 호출 버튼을 누르는 것이 원하는 것보다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식사 선택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날의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글쎄요, 운이 없군요. 그리고 룸메이트 문제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 방을 얻는 것은 아니며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좌절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는 친절한 룸메이트를 가진 것이 운이 좋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부는 시끄럽고 불결하거나
심지어 수면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인지 문제가 있는 룸메이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을 집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든 그것은 결코 진정으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존엄성은 잃기 어려운 것이며 저는 제가 이미 그곳에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지만 들어오기 전에 항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을 때, 여러분이 인간이 아닌 환자처럼 대우받을 때,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여러분이 만들지 않은 일정에 의해 지시될 때, 그것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자신처럼 느끼기보다는 그저 목록 위의 또 다른 이름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약 요양원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가졌던 사생활과 통제력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왜냐하면 일단 그것이 사라지면 되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후회 6. 생각보다 떠나기 어렵다는 깨달음. 요양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그것이 일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도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만약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항상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일단 들어가면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해 보입니다. 만약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저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집은 더 이상 같지 않았습니다. 제 집은 비어 있었고 멀리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제 아이들은 이미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물건들을 팔고 심지어 그 장소를 임대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돌아가는 생각을 꺼냈을 때 그들은 망설였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을지 확실해요? 요양원에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저 엄마에게 최선인 것을 원해요. 그리고 신체적 쇠퇴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요리하지 않고 청소하지 않고 심지어 멀리 걷지도 않고 지낸 몇 달 후 저는 예전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때 가졌던 독립성이 미끄러져 나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집으로 돌아가는 생각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혼자 살 수 있는 제 능력에 자신이 없었고 그 두려움이 저를 묶어두었습니다. 저는 같은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요양원을 잠시 동안만 시도해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떠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머물수록 외부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집이 팔리거나 저축이 간병 비용으로 소진되었을 때 완전히 그 선택권을 잃었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되돌릴 수 있는 결정처럼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원은 천천히 여러분의 전체 세계가 되고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여러분이 한때 알았던 외부 생활은 먼 기억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요양원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일단 들어가면 떠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되어 있는지요? 왜냐하면 일단 정착하면 떠나는 데 있는 장벽들이 재정적, 신체적 또는 감정적이든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극복하기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숫자 6을 댓글로 남겨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여러분을 알리고 영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이 제 유일한 선택이라고 믿었던 것은 후회합니다. 저는 편안함, 안전,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을 기대하며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제가 발견한 것은 저의 독립성, 사생활, 목적, 그리고 심지어 자아감까지 천천히 앗아가는 세계였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요양원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들이 제공하는 수준의 케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이 포기하게 될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일단 입소하면 삶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다시 할 수 있다면 저는 제 집에 머물기 위해 더 열심히 싸웠을 것입니다.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탐색했을 것이고, 그런 영구적인 이동을 하기 전에 정말로 거기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결정에 직면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제게 최선인가요? 아니면 그저 지금 가장 쉬워 보이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삶, 여러분의 루틴, 여러분의 독립성, 여러분의 선택들은 가능한 한 오래 붙잡고 있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여러분을 알리고 영감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